안녕하세요, 도담입니다. 이제 4, 5번 하우스의 1차 청량 억제 재배에 들어갈 고추 정식이 끝났는데요. 오늘은 고추 정식 후에 어떻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영상을 또 담고 있습니다. 고추 정식 후에 어린 고추나무를 관리해주는 과정에 대한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가보실까요? 오늘은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네요. 그래서 하우스 내에서 촬영을 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비 소리가 떨어지는 소리가 하우스 안에서는 실외보다는 굉장히 좀 크게 들립니다. 혹시 소음같이 들리시더라도 그 점 양해 부탁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제 고추를 정식을 4, 5번 같은 경우는 1차로 먼저 저희는 하고요. 그리고 며칠 뒤에 이어서 1, 2, 3번을 2차로 정식을 해 나갑니다. 근데 고추 정식을 하고 나면 초반에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고 이렇게 영상을 담고 있습니다. 3가지 중에 1차적으로 먼저 방제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방제는 이 모종을 심기 전에 하는 육묘 방제 후에 정식하고 나서 3일 정도 지나서 방제하는 방법이 있고, 또 저같이 이번엔 같이 정식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방제를 해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3일 뒤에 또 해주는 그런 방제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정식 후에 초기에 방제를 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방제를 해줬고요. 그리고 3일 뒤에 또 추가로 방제를 해주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어린 모호 상태에서 3일 간격으로 계속해서 방제를 하면 순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생장점이 되는 이런 순들이 약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일 간격으로 이 2번만 방제를 하고 예방 차원에서 5일 간격으로 해서 갑니다. 기존에 제가 화학 농약을 사용할 때는 7일 간격으로 한 번씩 예방 차원에서 했었는데 천연 농약으로 변경을 한 시점부터는 7일 간격으로 가면 예방 차원에서 방제하는 부분들이 효과가 조금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5일로 당겼더니 5일 정도 간격으로 계속 방제를 하게 되면 예방 차원에서 방제하는 부분들이 효과가 있고, 이제 그 후 차후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병이 왔다든지 충들이 왔다든지 했을 때 치료 목적으로 하는 방제에 대해서는 지금은 그런 상황이 나온 게 아니니까 그때 되면 또 그 관련된 영상 올려서 그 부분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제는 이런 식으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2번째, 이제 물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주냐면, 고추 모종을 심으면 처음 상태에서는 뿌리 침지해서 들어오니까 트레이 포트 상태는 수분이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정식을 하면 이 땅이 이렇게 말라 있잖아요. 그래서 말라 있는 상태에서 관주를 짧게 10분, 20분만 이렇게 줘버리면 이 트레이 포트에 담겨 있던 그 고추나무 뿌리와 이 물이 맞닿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정식하고 나서 주는 첫 번째 관주는 저 같은 경우는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관주를 해주고 있습니다. 1시간 반 정도를 주면 이런 식으로 물길이 이 고추나무하고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1시간 반 정도 막 정식하고 나면은 1시간 반 정도 물을 주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주변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적용을 하긴 하는데, 너무 뜨겁거나 너무 더울 때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간격으로 해가지고 물을 10분에서 15분, 조금 길게 줄 때는 20분 정도 이렇게 해서 주는데, 지금 보면 비가 지금 상당히 많이 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수분이 굉장히 많은 상태이죠. 또 위에 햇빛이 없기 때문에 고추나무가 수분을 또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는 시점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을 지속적으로 주면 뿌리와 또 이 흙과 사이에서 물이 계속 있다 보면은 공간이 많이 없어지다 보면 어떤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돼서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고추 작물에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날씨가 비가 오거나 흐리거나 할 때는 하루씩 건너뛰고 어떤 주는 방법을 선택하는데요. 이번에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 주는 방법은 막 고추나무를 정식을 했을 때
1시간 반 정도 물을 충분히 주고 나서 이런 식으로 고추 육묘 상태의 뿌리와 이 흙이 서로 간에 물끼리 맞닿을 수 있도록 주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10분에서 20분 정도로 해서 물을 날씨 외부 환경 조건 따져서 이렇게 매일매일 주든지 하루 뛰면서 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는 언제까지 주냐, 탁근이라고 그러는데요. 뿌리 활착이 완전히 끝나는 20일 정도쯤이 되면. 자, 그리고 지금 이 점적의 사이를 보시면 고추나무가 이렇게 맞닿아져 있죠. 그런 부분들이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종 상태, 육묘 상태의 모종 뿌리와 이 흙이 서로 간에 물끼리 맞닿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듯이 점적도 이렇게 좁게 줘가지고 이 조건이 처음에 물을 줄 때 그런 부분에서 바로바로 뿌리로 줘가지고 영양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추나무가 바로바로 흡수할 수 있게끔 조건을 해줍니다. 나중에는 이제 탁근이라고 그러는데요. 뿌리 활착이 완전히 끝나는 20일 정도쯤이 되면 그때는 또 이 사이를 벌려줘가지고 이렇게 벌려줍니다. 이제 벌려줘서 어차피 고추나무 자체의 뿌리의 활성도는 천근성이라 해가지고 옆으로 넓게 퍼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넓게 벌려줘서 이제 물을 주고 또 이 고랑에도 물을 대주고 그러는데, 지금은 정식이 끝난 후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물을 줍니다. 세 번째인데요. 지금 세 번째는 보시면 이렇게 줄이 쳐져 있죠. 이 줄을 저희 지역에서는 애기 덕줄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희들은 고추를 유인하거나 지지해주는 이런 부분들을 유인해주는 줄은 덕줄이라 그러고요. 지지해주는 대는 덕대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리고 저런 식으로 양쪽 끝단에 이렇게 있는 지지대는 머리 덕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혹시 이제 고추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덕이라는 표현을 쓰면 또 이 덕이 유인줄을 말하는구나, 지지대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그런 식으로 좀 알아들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제 표현을 될 수 있으면 지지대, 유인줄 이렇게 말을 할 텐데, 혹시 제가 한 번씩 덕줄, 덕대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똑같은 표현인 걸로 알아주시면 합니다. 일단 이거는 애기 지지줄인데요. 왜 이걸 쳐줬냐면 이게 막 정식을 하고 나면 고추 모종이 제대로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뿌리 자체가 땅에서 힘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설하우스 내라고 하더라도 바람이 부는 날은 고추 대들이 기울어지고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방제를 할 때 약을 치면 이런 나무들이 맞으면 이렇게 쓰러지거나 그렇게 될 확률들이 많습니다. 이게 어리다 보니까 또 위에 보면은 정식으로 유인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설치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애기 지지줄을 쳐가지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기존에는 이런 철로 된 것을 이용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얇고 그래서 잘 안 보이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제거할 때 놓쳐서 흙 속에 그대로 있다 보니까 노타리 작업을 하거나 그럴 때 노타리빨이 걸리는 경우도 많고요. 또 끝에를 이렇게 오그러뜨렸는데 끝이 뾰족하다 보니까 조금 위험성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요거 아시죠? 예전에 따지면은 우리 터널 만드는 그런 팔대인데 이거를 지금은 거의 쓰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농장 한켠에 있던 것을 이렇게 길이만큼 잘라 가지고 저는 이걸로 이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애기 지지줄을 치는 이 방식은 뭐 어렵거나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 없는 부분이니까 이건 생략하고요. 애기 지지줄을 고정해 주는 방법은, 이 하우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노지보다는 바람의 영향을 좀 덜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3칸 띄어서 하나씩 합니다. 근데 3칸 띄어서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이 양쪽으로 쳐져 있는 이 애기 지지줄을 그냥 하지 않고요. 이 애기 지지줄을 이 상태에서 하나, 2번을 꽈서 이 활대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박아주면 고정이 됩니다. 애기 지지줄은 말 그대로 정식적인 유인줄로 애들을 관리해주기 전까지 쓰러지지 않게끔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많이 타이트 하진 않아도 돼요.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람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3칸에 하나씩을 합니다. 왜 그러지 이거?
이거 꺾여갖고 온 그거구만. 아, 이게 너무 웃자람이 세요. 자, 여기가 색깔째인데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하나, 둘 해주고, 아이고. 하나, 둘 해주고 이렇게 박아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주고 중간중간에 그냥 이런 식으로 칼라 타이로 이렇게 잡아주면, 하우스 안에서 이렇게 한 칸에 하나씩 이렇게 잡아주면 충분히 하고요. 일단 비닐하우스 기준이니까 비닐하우스 내에서는 이런 식으로 애기 지지줄을 이렇게 쳐준다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고추나무가 점점 이제 커가면서 바람의 영향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유인줄을 이렇게 당겨주거나 할 때, 또 방제할 때 이런 고추나무가 이렇게 기울림 현상이 좀 생깁니다. 그런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고추나무들이 기울어진다든지 쓰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칸칸이 이렇게 고정도 시켜줘 봤는데, 그렇게 해도 고추나무가 이렇게 기울어지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제 기준으로 저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유인줄을 쳐 준다든지 그런 작업을 할 때 보면서 기울어진 나무들이 있으면 그때도 세워서 이런 칼라 타일을 매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또 그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해주면 돼서 일일이 이거 칸칸이 다 이렇게 하고 다니려면은 하우스 한 동에 2000주씩 심어져 있는데 그거를 다 하기도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약식을 애기 지지줄은 설치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키워 나갑니다. 이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상태에서 이 위로 이제 속줄이라고 하죠. 속줄 개념이 되는 줄을 두 줄을 이렇게 해서 이 나무 위로 오게끔 쭉 설치 위에 매달아 줍니다. 그러면 이 나무가 자라면서 양 갈래로 이렇게 양 갈래로 이렇게 자라면서 그 줄이 안으로 들어가죠. 그때 벌려서 바로 유인을 해주면 양쪽으로 Y자가 되게끔 갈라주는 어떤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속줄 올려서 속줄 갈라줄 때 그때도 또 영상 또 담아서 함께 또 내용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